(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실시되는 가운데 사전투표소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3,500여 개 투표소에서 이번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일찌감치 사전투표를 독려하며 각 지역에서 참여했습니다. 국립창원대가 통합신청서를 제출한 지 5달 만에 교육부가 통합을 승인했습니다. 국립창원대는 경남 도립대학 2곳과 통합하며 경남에서 4개 캠퍼스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지난 28일 고성의 한 공사 현장에서 유류 배달을 하던 1톤 탱크로리가 10m 아래 계곡으로 추락했습니다.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탱크로리에서 유류 일부가 유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경남 305곳의 사전투표소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뜨거운 투표 열기에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이른 오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투표 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은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용지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며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희망을 품습니다. 대학교 때문에 멀리서 와서 오늘 이제 사전투표하러 왔고요. 이번에 좀 5년 다 채워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제 좀 투표 한 표 던졌습니다. 정치권도 저마다 다른 이유로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전투표 첫날부터 김정숙 여사와 함께 사저 인근 양산 하북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투표했습니다. 내란 세력과 내란 동조 세력을 투표로서 압도적으로 심판할 때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나라가 바로 서고 또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박원순 경남도지사도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직원들에게 투명한 선거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는 주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는 선명한 기회라며 도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부터 뜨거운 투표 열기를 보이는 21대 대선. 20대 대선 당시 최종 사전투표율인 36.93%를 넘어설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사전투표를 독려하며 각 지역에서 참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권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이 일제히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에서 4명의 청년들과 함께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투표를 마친 이 후보는 투표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총알보다 투표가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번 내란 사태도 우리 국민들의 투표 참여만으로 비로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과 함께한 취지는 대한민국이 청년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고 이번 대선이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함께했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전 10시 30분 인천 계양구 유세중 인근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딸 김동주 씨와 함께 참여한 김 후보는 투표를 마친 뒤 빠른 시간 내 추격하고 앞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출발점이 많이 다르죠. 이재명 후보는 벌써 3년 전부터 출발해가지고 한번 했고, 저는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저에 대해서 알게도 되고 이제 인지도 되고 또 지지도 올라가는 그런 길목에서 마지막 추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결과는 저는 잘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 후보는 투표 뒤 동탄은 지난 총선에서 정치 변화에 열정을 보여준 선거구라며 이번에도 정치와 세대, 시대를 교체하겠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과 국민 모두 소중한 한 표로 대한민국을 젊게 바꾸는 선택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전남 여수에서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권 후보는 누가 우리 서민의 삶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후보인지 토론회를 통해 잘 보셨을 것이라며 적어도 나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 우리의 후보를 뽑는 대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전투표는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차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남 지역 사전투표소에 경찰관이 배치됩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경남경찰청과 협력해 사전투표소 내 돌발 소란 행위를 예방하고 선거인과 투표관리 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복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선거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내 20개 사전투표소에는 전담경찰관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인 29일과 30일 이틀간 사전투표소 주변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9일 백스코에서 열린 부산울산 경남 언론학회와 한국언론재단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AI와 OTT 시대 지역소멸 위기와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 TV 지역 채널 지원 방안에 대한 세션에서 토론자들은 케이블 방송이 산불이나 태풍 등 재난 방송에서 강점을 보이고 다양한 콘텐츠로 지역성을 살리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제도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29일 창원시청에서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현안 협력회의를 열었습니다. 양 기관은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과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도심 융합기술개발단지, 도심 생활복합단지 등 국가지역 전략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창원시는 북면 내곡지구 도로 확장을 비롯해 NC다이노스 2군 경기장의 노후시설 보강을 위한 도비 지원과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건물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6시쯤 고성군 거류산 인근 한 공사 현장에서 유류 배달을 하던 1톤 탱크로리가 10m 아래 계곡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탱크로리에서 유류 일부가 누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창원대가 경남도립대학 두 곳과의 통합을 전제로 지난해 글로컬 대학에 최종 선정됐죠. 글로컬 대학은 3개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국립창원대가 신청서를 제출한 지 5달 만에 교육부가 통합을 승인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짚어봅니다. 김수정 기자, 먼저 국립창원대가 4개 캠퍼스를 갖추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과 통합합니다. 내년 3월부터 모두 국립창원대의 거창 캠퍼스와 남해 캠퍼스로 새롭게 문을 여는 건데요. 교육부는 3개 대학의 통합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천우주항공 캠퍼스까지 더해 국립창원대는 모두 4개 캠퍼스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학생과 교원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는 통합된 대학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역할을.
네, 전문 학사와 일반 학사, 그러니까 2년제와 4년제 대학의 통합이 전국에서는 첫 사례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할까요? 우선 통합 과정에서 지역에서는 군에 있는 2개의 도립대학이 사실상 사라지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이 경상남도는 입학 정원 감축 없이 전문 학사와 일반 학사 과정을 동시에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1명의 총장과 4명의 부총장 체제입니다. 교원뿐 아니라 직원들도 모두 고용 승계를 보장합니다. 각 캠퍼스에서 입학생을 받게 되고 수업도 거창과 남해에서 하기 때문에 이 우려하는 지역 공동화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국립창원대 측은 전했습니다. 기존 국립창원대 입학 정원은 1,700여 명 정도입니다. 이 3개 대학을 합쳐 이제 2,500여 명의 신입생을 받게 됩니다. 창원 캠퍼스는 방산과 원전, 스마트 제조, 거창 캠퍼스는 공공 간호와 항로화, 남해 캠퍼스는 항공, 해양, 방산과 관광 등 캠퍼스별 차별화된 특성화 전략을 갖춥니다. 산업단지에 있는 44개의 대기업 공장에서 원하는 인재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수천 개의 기업들은 전문 학사의 인재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급 인재만을 양성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전문 학사만을 요구해서도 이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U자형의 인재 공급. 네, 지역 대학의 위기로 인해서 국립창원대와 비슷하게 글로컬 대학에 사활을 거는 학교들이 많은데요. 올해 경남의 글로컬 대학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경남에서는 경남대학교와 연암공과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막차를 타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남대는 단독, 연암공대는 울산과학대와 연합 유형인데요. 이 경남대는 국가산단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밀착형 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지산학연 일체대학이 목표입니다. 단독 유형이긴 하지만 이 국립창원대와 비슷하게 인근 대학과 협업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연암공대는 울산과학대와 연합, 한국폴리텍 7대학과 연계하는데 지산학연 상생 연합공과대학 구축이 방향입니다. LG나 HD현대 등 지역 기업과도 협업합니다. 두 곳 모두 단독으로는 글로컬대 승산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 지역 기업, 타 대학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에서 예비 지정된 대학의 실행 계획서를 평가해 오는 9월 10개인의 대학을 최종 지정합니다. 올해도 경남에서 글로컬 대학이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정 기자와 국립창원대 통합 그리고 글로컬 대학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국립대 대학동물병원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동명대 교대에 들어설 경상국립대 대학동물병원은 응급진료와 전문 클리닉 등을 갖춘 3차 반려동물 전문 의료기관으로 응급진료센터와 영상의학센터, 외과진료시설, 방사선 치료센터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 지역대학 반려동물학과와 연계해 취업과 창업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육성하고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관련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해 올해 10월 중 공사를 시작하고 2027년 6월에 건물을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미국 관세 정책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시는 관련 예산을 전년도 2억 5천여만 원에서 4억 5천여만 원으로 대폭 증액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 150여 곳을 지원합니다. 특히 대외 환경 변화와 같은 무역 장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세 대응 지원 분야를 새로 도입하고 지역 기업들이 관세법인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바우처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부산시 해외 마케팅 통합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낙동강 하류 물금 매리 지점에 올해 첫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지난 19일과 26일 낙동강 하류 물금 매리 지점의 조류 개체 수는 각각 밀리리터당 1,267개와 5,984개로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 기준인 밀리리터당 1,000개를 2번 연속 초과했습니다. 부산시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취수장과 정수장에 조류 유입을 차단하는 차단막을 설치하고 살수 장치를 가동하는 등의 대책에 나설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